밀라노 올림픽 개막 직후 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촌 앞에서 도시락 한 입만 달라고 조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 스포츠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미식의 본고장이라 자랑하던 이탈리아가 준비한 올림픽 식단이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아니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앙 수준이에요. 선수들이 밤마다 몰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가 보안 검색대에 걸리는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게 2026년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이벤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 참사는 예견된 일이었죠. 파리 올림픽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프랑스 주최 측이 환경보호와 탄소 중립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며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강요했던 거 기억나시죠?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들이 하루 종일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몸을 혹사하는데 정작 제공되는 건 샐러드와 채소 스틱뿐이었다는 황당한 상황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 선수들이 단백질 결핍에 시달리면서 체력 저하를 호소했고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문제가 속출했었거든요. 그때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선수단은 파리 조직위에 엄청난 항의를 쏟아냈고 국제올림픽위원회까지 나서서 식단 개선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웠어요. 파리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아예 물량 공세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이탈리아는 스스로를 미식의 천국이라 부를 만큼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전 세계 선수들에게 진정한 이탈리아 요리의 위상을 보여주겠다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선수촌 식당 곳곳에 거대한 파스타 제조 기계를 설치해서 매일 무려 450kg이 넘는 생파스타를 직접 뽑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카르보나라, 알리오 올리오, 아라비아타, 봉골레 등 이탈리아 전통 파스타. 레시피만 30가지가 넘게 준비되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페코리노 로마노, 고르곤졸라 같은 명품 치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식당 중앙 홀에는 사람 키만한 거대한 치즈 휠을 여러 개 배치해서 선수들이 원하는 만큼 갈아서 먹을 수 있게 연출했죠. 비주얼적으로는 확실히 압도적이었어요. 처음 이틀 정도는 각국 선수들이 와, 이게 진짜 이탈리아 본토의 맛이구나 하면서 신기해하며 사진도 찍고 난리가 났거든요. 소셜미디어에는 거대한 치즈 휠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선수들의 사진이 넘쳐났고 밀라노 올림픽의 식단이 파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 차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파스타, 점심에 파스타, 저녁에도 파스타. 간식으로 피자와 치즈. 이게 반복되니까 선수들이 슬슬 질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아시아권 선수들은 유제품에 익숙하지 않아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선수들은 아예 화장실과 친구가 되어버렸고요. 더 심각한 건 단백질 불균형 문제였습니다. 파스타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치즈에 단백질이 있긴 하지만 하루 종일 극한의 훈련을 소화하는 정상급 동계 스포츠 선수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벌어진 게 배달 음식 밀반입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정말 우프거든요. 한 외국인 선수가 선수촌 정문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는데 가방에서 피자 상자가 튀어나온 겁니다. 보안 요원이 이게 뭐냐고 묻자 그 선수는 제발요. 저 안에서 이틀째 파스타만 먹고 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피자 한 조각만 먹고 싶었다고요 라며 애원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결국 식품안전검사를 거쳐서 반입은 허가됐지만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는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식의 나라라고 자랑하던 이탈리아에서 선수들이 외부 음식을 몰래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더 가관인 건 심야 시간대였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선수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배달 앱을 켜는 거예요. 선수촌 주변 피자 가게와 햄버거, 체인점들은 갑자기 주문이 폭증해서 배달 기사를 긴급 충원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수촌 경비실에서는 매일 밤 배달 음식을 들고 온 배달 기사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보안 검색 때문에 대기 시간만 30분 이상 걸리는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졌죠. 이게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의 스포츠 제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서양 음식 문화권이 아닌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어요.
이들에게 파스타와 치즈는 그저 낯선 음식일 뿐이거든요. 자국의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 쌀과 함께 먹는 반찬 문화에 익숙한 선수들은 식욕 자체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몇몇 선수는 아예 식사를 거르고 에너지바와 프로틴 쉐이크로 끼니를 때우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죠. 이건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력 저하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팀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선수단이었습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은 선수촌 식당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한체육회가 무려 2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전용 급식 지원 센터가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식당 수준이 아닙니다. 최첨단 영양과학과 한식의 정수를 결합한 그야말로 선수 케어의 종합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 이렇게 3개 도시에 완전히 분산되어 있거든요. 각 도시 간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어서 선수들이 경기와 훈련 때문에 이동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체력 소모입니다. 게다가 알프스 산맥 기슭에 위치한 이 지역들은 한겨울 날씨가 평창 못지않게 살인적이에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숙소까지 또는 훈련장에서 식당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훈련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설령 도시락을 싸서 현장으로 배달한다 해도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는 10분만 지나도 밥이 꽁꽁 얼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차가운 도시락을 억지로 먹다가 체온이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조리팀이 신의 한 수를 둡니다. 전 세계 올림픽 급식 지원 역사상 최초로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아시나요? 도시락 용기. 밑바닥에 발열팩을 장착해서 배달 후에도 30분 이상 밥과 국이 뜨끈뜨끈하게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화학적 발열 반응을 이용한 이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 등산 문화와 군대 전투식량에서 발전된 노하우거든요. 하지만 이걸 올림픽 선수단 급식에 적용한 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였습니다. 현지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외국 선수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를 떨면서 먹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선수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여는 겁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따뜻한 밥 냄새와 국물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외국 선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죠. 처음에는 저게 뭐지 하며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나중엔 아예 다가와서 대체 어떻게 이 추운 날씨에 뜨거운 밥을 먹을 수 있느냐며 놀라워했습니다. 한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선수들이 마법의 상자를 가지고 다닌다. 상자를 열면 김이 나오고 뜨거운 음식이 나온다. 우리는 얼어붙은 샌드위치를 먹는데 그들은 따뜻한 정식을 먹는다. 이게 공평한가? 농담조로 한 말이지만 속내는 진심 부러움이었던 거죠. 독일 스키 점프 대표팀 코치도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발열 도시락 기술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이건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포스팅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발열 도시락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는 메뉴 구성이었거든요. 대한체육회 소속 영양사들이 현지 선수촌 식단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탈리아가 미식의 나라라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제공되는 음식들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보니 탄수화물과 지방 비율만 비정상적으로 높고 정작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양질의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파스타는 밀가루 덩어리고 치즈는 지방과 나트륨이 높은 가공 유제품이잖아요. 이걸 먹고 극한의 동계 스포츠 경기를 치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영양팀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로 고기 폭격 작전이었어요. 동계올림픽 종목들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근력과 지구력을 요구하거든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봅슬레이, 스켈레톤 같은 종목들은 폭발적인 근육,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젖산이 쌓이고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이걸 빠르게 회복시키려면 고품질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에요.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우리 조리팀은 제육볶음, 불고기, 소 안심볶음,
닭가슴살 스테이크 등 고단백 육류 반찬을 도시락에 아낌없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양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시락이 넘칠 정도로 꾹꾹 눌러 담았어요. 한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도시락을 열면 밥은 구석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고기와 반찬으로 채워져 있다. 이 정도면 고기 폭격이 맞다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여기에 진짜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도가니와 스지를 활용한 특제 곰탕이에요. 이건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이거든요. 우리 선수단이 밀라노로 출국하기 전에 조리팀과 영양팀이 사전 답사를 갔었어요. 그때 현지 도축장과 정육점들을 전부 방문하면서 재료 수급 가능성을 체크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유럽에서는 소의 도가니와 스지 부위를 거의 먹지 않는다는 거죠.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미식 강국에서도 이 부위들은 대부분 버려지거나 사료로 처리된다고 해요. 우리 조리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지 정육점 주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 질긴 부위를 왜 가져가려는지 의아해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도가니와 스지를 장시간 푹 구워내면 콜라겐과 젤라틴 성분이 녹아 나와 관절, 건강과 근육 회복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요. 특히 동계 스포츠 선수들은 빙판 위에서 넘어지고 부딪히는 게 일상이다 보니 관절과 인대의 부담이 크거든요. 도가니 곰탕은 이런 부상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조리팀은 밀라노 현지에서 확보한 도가니와 스지를 거대한 가마솥에 넣고 밤새도록 끓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공수해온 전통 가마솥에 재료를 넣고 약한 불로 12시간 이상 푹 구워내는 방식이었죠. 조리사들은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국물 상태를 체크하고 불 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아 만든 곰탕은 뽀얀 우유빛 국물에 기름기가 보글보글 떠오르는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었어요. 이 도가니 곰탕이 경기장에 배달되었을 때 벌어진 일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우리 선수들이 발열 도시락을 열자 뜨거운 곰탕. 김이 피어오르면서 그 독특하고 진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진 겁니다. 옆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를 억지로 씹어 삼키던 외국 선수들이 그 냄새에 홀린 듯 다가왔어요. 저 하얀 수프는 뭐냐? 냄새만 맡아도 몸이 녹는 것 같다. 한 스푼만 맛볼 수 없겠느냐는 질문과 부탁이 쏟아졌죠. 우리 선수들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넉넉하게 나눠줬다고 해요. 외국 선수들이 곰탕 한 숟가락을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게 대체 무슨 맛이냐? 지금까지 먹어본 수프 중에 최고다라며 감탄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몸을 데워주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느껴진다면서 레시피를 물어보는 선수들도 많았다고 해요. 우리 조리팀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한국의 전통 비법이다. 12시간 이상 끓여야 이 맛이 난다고 대답했죠. 이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선수단 주변에는 항상 외국 선수들이 기웃거리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훈련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 도시락이 배달되는 시각을 외국 선수들이 체크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웃기면서도 자랑스러운 일이죠. 한 프랑스 선수는 인스타그램에 우리 선수들이 먹는 곰탕 사진을 올리며 한국 팀의 음식은 다른 차원이다. 우리는 차가운 빵을 먹는데 저들은 뜨거운 수프를 먹는다.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농담 섞인 항의를 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의 세심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겹친다는 점까지 완벽하게 고려한 거예요. 선수들이 타국 땅에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느낄 수 있는 외로움과 향수병을 치유하기 위해 조리팀은 특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설날 당일 아침에 선수들에게 전달될 특식 메뉴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사골국은 기본이고 우미산적, 동그랑땡, 호박전, 잡채, 너비아니, 갈비찜까지 화려한 한정식 라인업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음식을 통한 정서적 위안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거죠.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걸 컴포트 푸드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익숙한 고향 음식을 먹으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어요. 특히 극한의 압박감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올림픽 선수들에게 정서적 안정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날 아침에 선수들이 숙소에서 특식 도시락을 받았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진짜 눈물 나거든요. 한 쇼트트랙 선수는 엄마가 끓여주신 것처럼 진한 사골국을 마시면서 눈물이 났다.
여기가 이탈리아인지 집인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했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는 명절에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슬펐는데, 이 음식을 보는 순간 우리 팀이 가족이라는 걸 느꼈다고 감동을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밥심이 주는 힘입니다. 김치 준비도 정말 치밀했어요. 원래 김치에는 새우젓이나 멸치 액젓 같은 발효 수산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제 통관 과정에서 검역에 걸릴 수 있거든요. 특히 유럽연합은 동물성 발효 식품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서 자칫하면 전량 폐기당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조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라노형 비건 김치를 개발했습니다. 새우젓 대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식물성 재료들로 감칠맛을 내는 방식이었죠. 말린 표고버섯, 다시마, 미소 페이스트 등을 절묘하게 조합해서 전통 김치 맛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선수들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비건 김치라고 해서 맛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깔끔하고 맛있다. 유럽에서 이런 퀄리티의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다는 평가가 쏟아졌거든요. 게다가 진미채볶음, 건새우볶음,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들도 완벽하게 재현되어 선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밑반찬들은 단순해 보여도 만들기 엄청 까다로워요. 불 조절을 조금만 잘못해도 타거나 질겨지거든요. 하지만 우리 조리사들은 수십 년 경력의 한식 전문가들이라 그런 디테일을 절대 놓치지 않았죠. 외신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의 올림픽 급식 시스템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선 종합예술이다. 영양학, 식품공학, 심리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라고 극찬했어요.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발열 도시락이라는 혁신적 기술과 전통, 보양식의 조합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노하우라고 분석했고요. 프랑스 르몽드는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이 보여준 급식 운영의 우수성이 밀라노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이제 올림픽 급식 표준은 한국이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항상 우리와 비교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관계죠.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미슐랭 투스타 셰프를 영입하고 고급 식재료 6톤을 공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가동한 겁니다. 일본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한국이 전통과 정성으로 승부한다면 자신들은 고급스러움과 비주얼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도쿄에서 활동하는 유명 미슐랭 셰프를 밀라노로 급파하고 홋카이도산 최고급 해산물, 고베와규, 교토 전통 채소 등을 전 세계로 공수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화려하게 했어요. 일본 주요 방송사들이 현지에 취재진을 보내서 일본 선수단의 세계 최고 수준 식단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만든 음식들은 확실히 비주얼은 예술 작품 수준이었어요. 접시 위에 음식이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고 색감도 화려했죠. 문제는 양이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특유의 소량 다접시 코스 방식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는 선수들에게 이런 소량의 음식은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이었어요. 한 일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는 익명 인터뷰에서 접시가 12개나 나왔는데 전부 먹어도 배가 안 찬다. 이건 식사가 아니라 시식회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영양 구성이었어요. 미슐랭 요리는 맛과 비주얼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선수들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율이 엉망이었던 겁니다. 한 접시에 소고기가 딱 3점, 생선회가 5점 이런 식이니까 운동선수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고베와규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경기 전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문제도 있었어요. 일본 선수들 사이에서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이 낫겠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였다니까요. 결정타는 온도였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산간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 기온이 극도로 낮잖아요. 그런데 일본 조리팀은 발열 시스템 같은 건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슐랭 요리는 조리 즉시 적정 온도에서 먹어야 제맛인데 경기장까지 배달되는 동안 음식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차가운 스시와 냉각된 와규, 스테이크를 영하 10도의 날씨에서 먹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일본 선수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픈 건 일본 선수들이 슬금슬금 우리 한국 선수단 근처로 기웃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에 구경만 하더니 나중엔 우리 조리팀에게 대놓고
한국 음식 좀 나눠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조리사들도 선의로 컵라면이나 김 같은 간단한 걸 나눠줬는데 일본 선수들이 그걸 받아들고 감격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포착됐어요. 한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한국팀이 준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미슐랭 코스보다 100배 낫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일본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자국 선수단의 화려한 식단을 자랑하던 분위기에서 슬금슬금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아사히 신문은 거칠애보다 실속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한국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칼럼을 실었고, 요미우리 신문은 미슐랭 스타보다 선수들의 배를 채우는 게 먼저다라며 올림픽위원회를 비판했어요.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왜 우리는 항상 겉모습에만 신경 쓰느냐, 한국의 실용주의를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엄청난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식단 준비는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중국 특유의 대륙의 기상으로 양만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질적인 면은 최악이었어요. 기름 범벅에 MSG 과다 투입된 중식 요리들이 선수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보고가 속출했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는 우리 선수들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다, 한국팀의 식단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정도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